제주 4.3 민간인 체포와 학살 등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지난 10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며 논란은 박 대령의 고향인 경남 남해로까지 확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권 장관은 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국방부의 무공훈장 취소 검토에 기대지 않고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훈부 자체적으로 유공자 지정을 뒤집는 게 가능한지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까지 여기 끌어들이는 거는 안 맞다. 제 판단이. 보훈부 자체적으로 차라리 맞더라도 보훈부 혼자 맞는 게 맞지. 그러면서도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정 취소 결정은 최종적으로 외부위원이 위촉돼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는 게 안 맞는 게 보훈부 장관의 입장이고 보심위원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임명을 보수 정부 때 됐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35년 전 남해에 세워진 박 대령 동상 철거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군 소유의 땅이긴 하지만 군 관련 민간단체의 시설이라 남해군의 고심도 깊습니다. 무공훈장 서훈 취소 여부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도 또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논란을 부른 국가보훈부. 제주에서도 박 대령 추모비 철거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훈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4.3 당시 제주의 연대장으로 부임한 고 박진경 대령. 40여일 재임 기간 동안 어린이와 노인 등 도민 수천 명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등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보훈지청이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하자 4.3 유족은 물론 도민사회에 거센 반발이 일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긴급히 제주로 와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진경 대령 논란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첫 질의부터 박 대령의 수훈 근거를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이에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공적조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로 제주 도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 잘 처리할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네,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어요. 그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 송구스럽다며 결자 해지 차원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미 8군 보존자료 등을 참고해 박진경 대령의 공적 기록을 확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미진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쳤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습니다. 제주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지 나흘 만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과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 사항을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 4.3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습니다. 도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4.3 유족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후벼파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에는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 사실이 담겼습니다. 1948년 5월 박진경 대령이 제주에 입도한 이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데 관여한 약 40일간의 행적과 함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박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순호 하사의 이야기도 포함됐습니다. 4.3의 진정한 역사가 4.3 희생자의 영혼을 담아 진보해 나가기를 온 도민과 함께 소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는 박진경 대령이 남로당 공산폭동 진압 중 전사한 것이라며 안내판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주도는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경찰지서 예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한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박진경 대령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제1호 육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미군정 딘 장관이 직접 제주에 와서 박 대령의 시신을 싣고 갔을 정도로 미군정은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4.3 봉기를 평화적으로 풀려던 김익렬 구연대장을 인사조치하고 후임으로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출신의 박진경 연대장은 제주 연대장 취임식 때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한 달 새 수천 명을 검거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할 때까지 그의 무차별 강경작전은 주민들을 산으로 대피하게 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그를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월 유족 측의 신청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여준 겁니다. 보훈부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박 대령이 한국 전쟁 중에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땅한 취소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3 기념사업회와 문대림 국회의원, 민주당 도당과 조국혁신당 도당, 진보당 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제주정당과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민 학살을 앞장서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4.3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뒤늦은 국가유공자 신청은 박 대령의 제주 추모비 옆에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는 제주도에 대한 일부 보수 진영의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신속하게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 추모비는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기록한 안내판 설치조차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예정대로 오는 15일 박 대령 추모비 옆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